안녕하세요. 샵2예요. 샵2의 걷기 명상. 먼저 오늘은 제가 이 걷기 명상을 하면은 이 샵2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뚝뚝 떨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언어가 가진 속성 있죠. 대상이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면은 그 원래 대상과 경험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마치 양자처럼. 양자 같은 경우 관찰하는 그 순간 관찰한다는 행위 자체로 원래 양자가 변하게 되거든요. 언어도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게 제 말들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받아주시면 참 좋겠고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경험이에요. 얼마 전에 경험인데 연주 끝나고 제 연주를 듣고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대요. 바이올린을 했는데 이제 컨서바토리 들어가는 거 앞두고 선생님이 너는 몸이 크니까, 참고로 여성분이었거든요. 몸이 크니까 비올라로 바꾸라고 했대요. 이제 계속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비올라로 바꿔서 전공을 했고,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음악을 이제 놓고 다른 일을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음악을 놓친 거를 굉장히 아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들으면은 뭐 그분의 뭐 상처를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왜냐하면은 그 학생 때는 뭐 선생이 워낙 절대적인 거니까 그 웬만해가지고는 바르게 이렇게 대응을 못하죠. 어렸으니까 더군다나 어렸잖아요. 근데 분명한 그 선생이 잘못된 거죠. 몸이 크다고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못한다는 건 황당한 얘기인 거고, 손이 크거나 몸이 크면 거기에 맞는 연주법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착펄만 보세요. 그 몸뚱이 보세요. 손가락 보세요. 하잖아요. 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이착펄만 손만큼 크지도 않았던데 뭐 보니까. 근데 선생님이 잘못된 건데 아무튼 그게 내내 상처가 됐나 봐요. 물론 이렇게 하고 계신 이제 행색을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시게 뭐 현재는 잘 사시는 것 같아요. 여기선 별로 이렇게 막 명품 걸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현재 사시는 거는 뭐 불만 없이 잘 사시는 듯한데, 근데도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울으시고 결국은 이제 저한테 이제 레슨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하셨던 거예요. 얼마나 그 선생의 그 결정이 자기한테 상처를 줬으면은 그랬을까 싶고요.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저도 선생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편이네요. 물론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, 그 사랑이 느껴지는 정말 고마운 은사도 있습니다. 정말 고마운 분도 계세요. 근데 어떤 선생이랑 어떤 교수는 지금도 떠오르면 개새끼 막 이런 말이 나오는, 여자람 나쁜 년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선생하고 교수에 대한 경험도 있죠. 처음에 이제 제가 상처를 받았던 선생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이었어요. 제가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저는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들어갔어요. 초등학교 요즘에 들어가는 애들 보면 다 한글 알고 들어가죠. 저는 모르고 들어갔어요. 저희 어머니가 뭐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저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몇몇까지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포기하셨어요. 안 되니까. 모르겠어요. 저도 그때는 전혀 뭐 흥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한글을 모르고 이제 가서 이제 한 학기를 즐겁게 잘 보냈어요. 막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. 학교 다니는 게. 이제 한 학기 끝나니까 선생님이 뭘 주더라고요. 그걸 주니까 전 또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상 받았다고, 상장 뭐 주고 이런 건 아니까, 학교 가면 상장 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갔으니까 상장을 내가 이제 처음 받아보는구나 역시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. 그래서
제 엄마한테 이제 보여드렸죠.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딱 읽으시는 거예요. 주위가 산만하고 어쩌고저쩌고. 아우, 전 너무 막 기쁜 거예요. 엄마, 산만이 뭐야? 그거 참 좋은 칭찬이지. 저는 이제 저를 굉장히 칭찬하는 줄 알고, 엄마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. 야, 너가 막 떠들고 막 정신없게 막 그런다는 거야. 하니까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. 나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. 그냥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놀고, 사이좋게 지내고 그게 좋은 거라고 이제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렇게 했을 뿐인데,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, 이제 산만하다는 거였으니까 쇼킹해가지고 또 뭐 말을 적어도 그렇게 적어요. 1학년, 그것도 더군다나 1학년 1학기 그 애가 뭘 한다고. 그래서 저는 그 산만하다는 단어를 알게 됐고, 그리고 저는 바뀌었습니다. 이제 그 여름방학 동안에 사연을 간직한 비장미 넘치는 비련의 남자로 변하기로 결심을 했고, 2학기 때부터 이제 말을 이제 안 하려고 아주 비장미 넘치게 사극의 그 비련의 남자 주인공처럼 막 그렇게 했죠. 물론 며칠 못 갔지만은.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제가 뭐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니었어요. 저는 계속 내내 반장, 부반장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. 그런 그 선생의 그런 산만하다는 개념화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. 또 하나 이제 뭐 상처받은 경험, 주로 이제 학부 때 많았는데, 왜냐하면 학부 때 제가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. 학부 때는 초반에 제가 좀 워낙 꿈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. 근데 그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교양으로 심리학 많이 듣잖아요. 심리학 많이 듣는데 저도 그랬어요. 재밌잖아요. 근데 이제 심리학을 배우면은 뭐 사람을 전부 이렇게 그냥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제 병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분류하기 쉽잖아요. 심리학이 가진 특성이. 그렇게 하고 이제 한 학기 거의 마칠 때쯤 이제 리포트를 내래요. 리포트는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제 적으라는 거죠. 적으라는 거고. 그래서 뭐 이제 적었죠. 당시 저는 뭐 누구나 그렇듯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. 그때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도 있었고, 불안한 미래 때문에 군대 문제도 그렇고 뭐 등등 연애 문제도 그렇고 우울한 감정도 있었지만, 그걸 또 뚫기 위해서는 또 저는 저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정도 필요했고요.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죠. 특히 그 열정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, 저는. 왜냐하면은 뭐 또 음악을 하니까. 그리고 뭐 나는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이쁜 여자를 보면 뭐 그냥 뭐 저기 에너지가 생기고 뭐 등등 이렇게 적었죠. 근데 그 교수님이 여자였는데 불쾌하셨나 봐, 그게.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기분대로 썼을 뿐인데, 뭐 그게,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무게감 가지고 적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제 이름만 안 밝혔지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뭐 심리 분석을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. 그것도 뭐 이렇게 다정어린 그게 아니라 딱 개념화 해가지고 마치 질병 분석하듯이, 그러면서 조증이래요. 저보고 조증 뭔지 알죠? 감정이 팍 그냥 막 좋아졌다가 또 팍 가라앉는 거.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 별로 안 썼어요. 조증, 뭐 마치 공황장애, 그것도 당시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었어요.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. 내가 생각했던 열정을 조증이라고 그렇게 하니까. 그거 사실 폭력적인 거거든요. 그 타인의 삶이나 생각을 딱 개념화하는 거는, 그거는 이제 병적인 거죠. 아무튼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. 뭐 수업 시간에 내놓고 내 이름만 얘기 안 했지. 뭐 그러니까 그런 상처. 물론 지금은 이제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였죠. 이렇게 풀어주고, 오히려 그 자아의 그 개념을 풀어주고 이러는 게 바로 심리 치료고 그 심리학이지. 그런 식으로
묶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.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식으로 딱 자기를 묶어버리고 개념하고 이러면 그 병적인 상태인데, 이렇게 그 병적인 상태로 그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전공한 사람이 오히려 병적이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. 교수라고 하면서 오히려 병적인 사람. 심지어는 뭐 그 정신분석학의 뭐 창시자인 프로이드, 지그먼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을 이슈로 해가지고 성의 담론화를 통해 가지고 정신분석을 했지만, 정작 그의 사생활을 보잖아요. 그 사람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았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처제랑 같이 그 호텔 들락날락한 기록까지 몰래 남겨져 있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그 정신분석학이나 뭐 심리학이 유용하지 않고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.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학생을 개념화로 묶어버리는 쪽으로 유도해가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죠. 안 좋은 거죠. 미숙한 교수였죠. 그런 교수들 많았어요. 상처였죠, 역시. 뭐 더 큰 상처는 이거는 뭐 자기 뭐 권력처럼 나 너 졸업 안 시킬 거야. 그 느끼한 말 지금도 기억나네요. 그 교수는 교수 놈이지. 만나면 한 대 그냥 죽방마리를 갈겨주고 싶어.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부 다음에 이제 또 대학원 가고 이랬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존경을 못 받죠. 근데 반대로 참 그 애정으로 했던 은사들은 기억에 남는 거고. 아무튼 저도 그렇게 그 선생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고,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살면서 상처를 받았던 것들 중에 보면은 오히려 상처를 풀어줘야 했던 사람들이 상처의 대상이 됐던 거, 그런 것이고,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야지 돼요. 바르게 생각하면 일단은 저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랬답니다. 지금은 뭐 상처는 없지만은 기억은 있죠. 트라우마처럼 흔적은 남아있죠, 뇌 속에서. 이상 샤프트의 오늘의 명상이었어요. 여러분들 이제 뭐 요약하자면은 그 가르치는 입장은 쉽게 상대방을 개념화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는데, 그거를 폭력화하지 말라. 그건 마치 그 인민재판에서 이제 자아비판하는 거 있죠. 스스로 기술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같으면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개념화 시키려는 작업, 또는 특정 종교에서는 뭐 기도, 이렇게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하게 하잖아요.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? 기도 내용을 듣는 거죠.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사상 검증하면서, 그러다 보면서 이제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, 생각을. 그렇게 해서 그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면 좋죠.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죠. 그게 행복한 거가 아니니까 그렇죠. 우리는 누구나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. 감사합니다. 이상 샤프트였어요.